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있는데 여기서 2차 전지 내용들이 굉장히 볼만하더라고요. 이번 주 보면 원자재랑 인플레 압력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는 BYD랑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되게 솔루션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인플레 때문에 힘들다. 가격 올릴게. 이러고 끝입니다. 근데 당장 얘네한테 2차 전지를 납품해야 되는 2차 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물론 그 기업들 중에서는 연동 계약을 맺어가지고 원자재 급증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놓은, 해칭을 해놓은 기업들도 있어요. 네,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고 계약을 안 맺어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얘네가 납품해야 되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괜찮을까? 그 가격이 급증한 것도 진짜 뭐 조금 급증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30% 증가를 했고요. 3개월 동안. 니켈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보더라도 상승세는 좀 꺾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한 번 더 세게 선을 넘는다면 핵 쏘는 것밖에 없겠죠. 아니면 지금 뭐 찌라시처럼 도는 중국과 홍콩이 실제로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던가 중국이 침공을 한다면 그때는 이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올랐던 건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저의 관점은 그거예요. 만약에 뭐 러시아가 핵을 쏘고 중국이 홍콩을 침공을 하고 이러한 그냥 지금은 찌라시처럼 도는 내용들이 실현화가 된다면 그땐 우리가 주식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배제를 시켜놓는다면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꼭대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미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재밌었던 게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도 시장 다 빠지는데 2차 전지가 꽤 잘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거의 모든 종목들 다 박살나고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이 버티고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니까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정도로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번 주를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작년 2021년 3월 17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대략 1년 동안의 기간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및 하락이었어요. 근데 이 상승세와 이런 힘들을 초과해서 완전히 달려줬던 게 2차 전지거든요. 최근 많이 빠진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하겠지만 사실 아직도 시장을 상회하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2차 전지 시장입니다. 제가 2차 전지 시장이 이번 주가 가장 재밌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부 리스크를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어요. 각 기업별로 어떤 애는 실적이 잘 나왔고 어떤 애는 실적이 별로고 이런 거를 걱정을 했고 뭐 얘네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매출량을 늘린다 아니면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아니면 뭐 납품 계약을 따로 새로 맺거나 이런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하면 꽃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 기업 개별적인 어떤 이슈였지 LG엔솔의 영향도 좀 크고요. 기업 개별 이슈였지 막 외부적으로 뭐 원자재 급증하고 막 테슬라가 계약 끊고 막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그러한 외부적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의 시작인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2차전지 시장을 매수를 한다면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면 뭐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내용들이 그래도 괜찮은 내용들 많은데 2차전지로만 좀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여튼 이번 달에만 테슬라랑 BYD는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인상을 했는데도 사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저는 핵전쟁과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침공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다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건데 4680 배터리로 이제 테슬라가 이참에 넘어가려 하거든요. 왜냐면 4680 배터리를 넘어가면 더 적은 원자재 비용을 통해서도 더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그걸 완벽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없으나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그리고 테슬라가 평가하기로는 파나소닉 제일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인데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계획이 2024년 5년까지 그걸로 좀 전환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 일 때문에 그 타이밍을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앞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4680 배터리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력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세대로 넘어가는 거에 잘 적응한 기업들은 더 많은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고, 거기서 도태되면 시장 퇴출이죠, 뭐. 여튼 제가 이번 리포트로 얻고 싶었던 거는 제가 관심 있는 LNF, 에코프로비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의 상대적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고 싶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내가 모르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 아니면 뭐 잠재적인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나? 이런 걸 파악하고 싶었어요. 대부분이 이미 제가 아는 내용이거나 그리 크게 뭐 자극을 줄 만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냥 좀 그냥 넘어갔던 파나소닉의 존재에 대한 강한 어떤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었어요. 물론 전 국내 기업들에 관심이 많죠. 에코프로비엔, LNF, 뭐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기업들을 응원하지만 만약에 그냥 투자자로서 경쟁자지만 얘네가 싸다면 얘도 매수하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ROE랑 PBR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는 리턴 온 에코티라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에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통상 한 10% 이상만 돼도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요. 근데 이제 갓 팍팍팍 튀어오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 있고요. 진짜 막 엄청난 기업들 뭐 40%까지 나옵니다. 이게 계속 40%로 유지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은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사기 때문에 이게 30에서 40%가 늘 유지되는 기업은 전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뭐 30, 40 한번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찍었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완성된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에 국한해서 본다면 그냥 평균적으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표현하려면 20%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테슬라 기준이니까요. 이 정도가 그냥 여기서 좀 살아남고 먹고 살만하다 하면 ROE가 20%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해당되는 게 지금 LNF랑 에코 프로비엠이죠. 여기 그래프에 반영은 안 됐는데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 나옵니다. 여기 아래 있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ROE는 높으면 좋다. 근데 이게 30% 초과하는 게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끊깁니다. 높을수록 좋다. 그러면 테슬라랑 비슷한 수준이면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PBR이 그거예요. Price per Book Value거든요. 그러니까 Book Value라는 게 자산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이건 1 정도 되면 그냥 자산 가치랑 시가총액이랑 쌤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보다 낮으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저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1보다 높으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 1이라 해가지고 엄청 적당하고 1 이하라 해서 엄청 저평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냥 PBR은 그냥 단순하게 자산 가치 대비 얘네가 지금 몇 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나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테슬라는 굉장히 높죠. 33쯤 되는 것 같아요. LNF 에코 프로비엠도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느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느낄 수 있다면 그냥 테슬라가 어쩔 수 없는 전 세계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네가 뽑아내는 그 이익의 효율성이 시장 대비 그렇게 엄청 높은 게 아니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대장주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만큼 받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섹터의 22년 PER EPS 그로스를 한번 봤습니다.
PER은 낮으면 좋은 거긴 한데 댓글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PER이 뭐 72면 72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종 평균 PER이 있어요. 이게 요거예요. 업종 평균 PER, EPS의 각도가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표현되는 두 가지 지표가 PER과 EPS 크로스잖아요. 이게 earning per share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내가 얼마나 이익을 뽑아내는가 이거를 표현한 건데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그럼 위에 가 있을수록 좋은 거고 얘는 앞에 가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파나소닉은 굉장히 낮은 PER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을 초과하는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매력을 느꼈어요. 얘는 뭐지? 왜냐면 최근 테슬라랑도 계약을 맺었다길래 저는 얘네가 이미 엄청나게 그런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얘네가 지금 도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영상을 계기로 파나소닉을 검토를 해보고 어, 높은 확률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엔화를 매수를 해서 얘네를 조금 사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아까 이제 테슬라처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BYD도 이렇게 있죠. 성장률만큼 PER도 높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럼 얘는 이게 계속 업종 평균이 증가하면 얘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유지되면서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업종 내에서도 조금 안 좋은 인식이 남아있는 포스코 케미칼. 물론 좋은 기업일 수는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이 많아요. 지금 제도권에서 그렇고. 얘는 보면 PER이 낮진 않은 수준인데 EPS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바닥입니다. 최근에 얘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BYD는 제가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CATL도 그냥 못 살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줄 때까지는 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첨보도 괜찮긴 한데 첨보는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 일진 머터리얼 첨보가 국내 기업에서는 조금 관심 가져볼 만 하지만 파나소닉을 한번 파볼게요. 얘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좀 알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 PER, PBR, EV/EBITDA를 23년 추정치까지 내놨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얻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파나소닉이 생각보다 되게 싸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여기서 볼 건 없습니다. 이게 추정치가 다 전반적으로 PER이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PER이 떨어지려면 분모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분자가 떨어지거나 중 하나잖아요. 얘 가만히 있고 떨어지거나 얘 가만히 있고 그러면 결국에 실적이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엄청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은 그대로인데 시총이 떨어지거나 이 뒷상황이 되면 좀 극악이겠죠. 그냥 이게 실적이 올라고 시총은 그다지 안 오를 때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PER을 뭐 반토막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고 잘 납득이 안 돼가지고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에서 제가 크게 뭐 말할 건 없고요. 그냥 이 파나소닉 지금 저는 미국 주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얘가 그냥 일본 도쿄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를 살려면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재료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 기업 공부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얘를 매수를 하려면 제가 엔화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엔화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가지고 당장 이거를 엔화를 환전을 하는 게 저에게 유리할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파나소닉 영상을 한번 다시 따로 올려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